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태국 관련 뉴스들을 보니까요. 2025년을 앞두고 경제나 정책 면에서 변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소식들 속에서 당신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가 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태국 상황을 보면요. 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문제, 또 고질적인 경제 구조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도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서로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역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미국 관세 변화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이 뭐랄까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그쵸. 그래서 태국 상공회의소 TCC의 위싯 림루에차 부회장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FTA 확대 이런 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단순히 미국 문제만은 아니군요. 네, 뭐 세계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갈등 같은 다른 위험 요인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태국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수입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부적인 수출입 내역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네요. 특히 태국의 대표 과일, 그 두리안 있잖아요. 중국 수출이 줄었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엘니뇨 같은 날씨 탓도 물론 있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중국 쪽에서 뭐랄까 농산물 검역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관세 장벽 문제 아니면 중국 자체의 소비가 좀 둔화된 것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현지 농가들은 걱정이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무역 정책 전략청 TPSO 발표로는 4월 전체 수출은 또 성장세를 보였어요. 컴퓨터 부품이나 보석류는 늘었는데 자동차 쪽은 좀 줄었고요. 네, 맞아요. 품목별로 좀 다른데요. 컴퓨터 관련 품목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하고 연관이 깊을 거고요. 보석류는 뭐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는 왜 줄었을까요? 자동차 수출 감소는 여전히 반도체 부족 문제가 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가공 농산품 수출이 늘어난 건 정부가 좀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네요. 네, 그게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 동결 조치를 내년 7월까지 연장했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태국 입장에선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 근데 또 너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여기서 또 태국의 오랜 고민거리,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CIMB 타이은행의 아몬드 차올라 박사도 지적했듯이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태국이 전자제품 같은 중간재나 완제품을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또 중국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늘어도 그 과실이 국내 산업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뭐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태국 경제가 소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고요. 그래서 나온 게 태국 4.0 정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 구조를 좀 바꿔보려는 국가적인 발전 전략이죠. 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는 또 칼을 빼든 부분이 있다고요? 그 차명회사 단속 강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사업법상 지분 제한 보통 49%거든요. 이걸 피하려고 태국인 명의를 불리는 편법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상무글의 나핌톤 스리삼팡 차관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와, 관련 부처가 여러 동원되고 자산 압류까지 생각한다니 이거 상당히 강도가 세 보이는데요. 혹시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까지 좀 위축될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관광이나 부동산, 식당처럼 외국인 투자가 많거나 의심 사례가 잦았던 6기업종, 약 4만 7천 개 기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후아이쾅 같은 지역도 언급됐고요. 이미 기소된 곳도 있다고요? 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벌써 820곳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은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한편 경제정책 외에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도 두 가지 있네요. 탁신 전 총리가 다시 마약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고 또 오토바이 헬멧 벌금이 엄청 오른다고요. 네. 탁신 전 총리 발언은 여전히 정치적 파급력이 크죠.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요. 현 정부와 마약통제위원회 ONCB도 마약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안보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헬멧 벌금 인상은 좀 충격적인데요. 6월 1일부터 2,000바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태국이 오토바이 정말 많이 타잖아요. 사고율도 높고요. 그래서 공공안전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뒤에 탄 사람도 다 적용되고 둘 다 안 쓰면 벌금이 2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니티톤 친타카논 경찰 중장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움직임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태국이 지금 글로벌 경제의 어떤 파고를 넘으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규제는 강화하려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적응, 그리고 집행,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특히 외국인 투자는 계속 유치하면서도 규제는 강화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또 특정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경제 다각화 노력이 앞으로 태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차명 구조를 단속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힘쓰는 지금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규제 강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국이 유치하게 될 외국인 투자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이나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혁신적인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